여러분, 지금 원달러 환율이 장난이 아니죠. 한때는 거의 1200원까지도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은 1114.8원이에요. 이게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 지난 3월 19일 날은 그래도 1285.7원까지 올라가서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좋았고 또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야말로 악소리를 낸다, 박살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입니다. 지금 3월 19일부터 안 보더라도 한 달 새에 원화값이 50원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50원이면 1164.8원이라는 건데 한 달 사이에 1114.8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기본적으로는요, 미국 경제에 비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24시간 동안 20만 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폭증. 하루에 20만 명 늘어난다는 건 죽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제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꽉 막히게 됩니다. 꽉 막히게 돼요. 돌아가고 싶어도 공장을 못 돌리고요. 팔고 싶어도 슈퍼에서 물건을 못 파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우리 같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세일 기간입니다. 세일 기간 앞두고 더 많이 확장될까 지금 염려하고 있을 정도잖아요. 코로나19가 미국 경제를 지금 완전히 멈추게 한다. 빙하기로 끌고 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원달러 환율은 원화의 강세가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두 번째는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많이 풉니다. 지금까지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여기에다가 2조 달러를 더 푼다고 합니다. 3조 달러를 풀었는데 2조 달러 이상이에요. 2조 달러도 아니에요. 2조 달러 이상을 풀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그만큼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원화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번져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세계 무역 질서도 좀 재편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무역 질서였다면 앞으로는 좀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달러가 약세에 미치는 그런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또 들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 결국은 계속 달러 약세를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언제까지 끌고 갈 거다 하는 예약은 없지만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듯이 미중은 서로 패권을 지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 패권 다툼에서 누가 환율 전쟁으로 승리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달러는 약세를 가져가고 위안화는 강세를 가져가면서 중국의 수출을 막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글쎄요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왜 쉽지 않느냐.
달러 약세를 계속 용인을 한다는 건 미국의 자존심이 또 용인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쨌든 지금 원달러 환율은요 계속해서 약세를 면치 못할 거다. 원화값의 폭등이 계속 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둔화될 거다. 지금처럼 이 폭락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예상들도 많이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백신 개발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모더나도 그렇고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치료제도 개발돼가는 모양새고 아마 이게 경기 둔화를 좀 줄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달러를 강세로 만드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통화 완화 속도가 어떻게 될 거냐. 돈을 계속 지방재정에서 계속 돈을 풀 거냐. 경제가 나아지는데 돈을 적게 풀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것도 달러의 강세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속도 면에서는 우하향은 하지만 좀 느슨한 우하향으로 가지 않겠나. 지금처럼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해요. 그렇지만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보단 더 내려갈 거다. 5대 시중은행에서 달러를 예측하기를 1,050원까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골드만삭스도 지금부터 12개월 뒤에는 1,07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0이 깨진다는 예상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050원이든 1,070원이든 우리 경제에는요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70원이 된다고 하면 말입니다. 당장 이게 1,050원, 1,070원이 되면요 똑같은 매출을 해도 이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잖아요. 그럼 매출액이 빠져요.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달러로 팔았습니다. 무역거래에서는 달러가 기본이니까요. 아니면 위안화를 하든지 아니면 유로를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통화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무역거래 대금에서는 거의 한 70%가 달러로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200원 할 때는 1달러를 팔았을 때 1,200원 할 때는 내가 매출이 1,200원의 매출이 잡히지만 달러당 1,100원까지 내려가고 1,050원까지 내려가면 매출이 1,050원이 잡혀요. 1,200원하고 1,050원은 굉장한 차이잖아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가져옵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여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위기들을 건너왔으니까 또 현금을 쌓아놓고 향후 위기에 계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준비가 돼 있다.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이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중소기업은요. 사실 하루걸로 하루를 먹고 사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유 있게 이렇게 장사를 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동안 제조업이 워낙 어려웠거든요. 최저임금 오르죠. 세금 오르죠. 법인세 오르죠. 뭐 세제 혜택 없어지죠. 이러니까 수출기업들이 굉장히 난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소기업은 삼중고예요. 삼중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삼중고가 되는 게 첫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면요. 이게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세계로 나갔을 때. 원화가 강세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달러 주고 사던 거를 옛날에는 1200원짜리를 샀는데 지금은 1050원짜리를 산다. 1100원짜리를 산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제일 첫 번째 위기가 있고요. 두 번째 위기는요. 지금 환산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로 수출했을 때 1100원으로 환산하는 거하고 1200원으로 환산하는 거하고 매출액의 차이나 영업이익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세 번째 수출 물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수출 물가까지. 수출 물가도 지금 인정사정 없이 내려가요. 10월 기준으로 보면 92.51입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 연도라가 우리는 있습니다. 2015년도가 지금 기준 연도예요. 모든 국가 통계의 기준 연도는 지금 현재 2015년입니다. 그러면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수출 물가가 92.51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92.51까지.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못 받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게다가 이게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되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떨어지니까 물가까지도 오르는 그런 삼중고를 지금 중소기업은 겪고 있지요. 이대로 가면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증시에는 외국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온다. 외국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더 비싼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더 비싸고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나 한국 기업의 실적은 그만큼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상을 했습니다. 원화 가치가 1% 상승하면 총 수출이 0.51% 감소한다고 말입니다. 0.51% 감소한다. 이렇게 되면 원화 가치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게는요. 아주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마땅히 개입을 하려고도 안 합니다. 금융당국, 환율당국은 지금 조용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어렵다 악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채산성은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